이 갑이 이제 신을 만나버리면 이 떡잎이 지금 2월달인지 알고 이렇게 탁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을바람 불어버리는 거예요. 가을바람. 이 신금하면은 얘가 지금 8월달 9월달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잎사귀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떡잎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그 갑신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면 이 갑목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씨앗에서 탁 뜯고 나왔는데, 봄인지 알고 뜯고 나왔는데 찬바람이 불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갑목 자체는 이게 그 말랐다, 죽었다, 뭐 요런 형태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게 갑이 인을 만나면 이게 생목이 되는데, 생목, 살아있는 목,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갑이 신을 만나면 죽은 목이 되는 거죠. 사목이 되죠. 사목이 되면은 이거는 그 죽어있는 나무, 그러면은 건축자재나 또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또는 힘이 없는 나무, 세력이 약한 나무, 뭐 이런 형태로 물상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는 뭐 생목 솟아오르는 나무면은 여기는 이제 교육 분야나 부동산이나 세력이 센 그런 십성적으로 이게 재성이 되면 생목, 나무가 살아있는 형태니까 크기 파워가 엄청 큰 게 되는 거고, 여기 갑목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 힘바닥이 없는 형태니까 이게 같은 재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힘바닥이 없는 형태의 재성, 뭐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같은 물상이나 형태들이 같은 갑목이지만은 그 형태가 이 12운성에 따라서 크게 이제 많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이 갑목 성격 성향이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들이받고 생각과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도전 정신과 희망적인 모습,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형태인데, 이게 갑이 인을 만나면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갑이 신을 만나면 이게 뭐 희망적이지 않죠. 이게 열심히 힘들게 이게 뜯고 올라왔는데 가을 8월달 9월달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생기가 없다, 희망이 없다, 주도력이 없다, 도전적인 게 덜하다, 이런 형태로 가죠. 그렇지만은 이 그 마음만은, 그러니까 이 그 천간의 글자는 정신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만은 내 생각 같아서는 뭔가를 지금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하고 밀어붙이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려고는 한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찬바람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나의 그 새싹 같은 그런 자질과 기운, 역량을 밖으로 펼칠 수 없는 상황, 이런 형태의 해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마다 좀 같은 글자지만 현상과 상황, 물상,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물상을. 그래서 이 갑목의 꿈은 씨앗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새싹이 돼서 봄, 여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펼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인데, 이 갑이 신을 만나면 그런 꿈만 꾸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인을 만나면 그런 꿈을 실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2지지, 이 12글자는 이 천간의 글자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공간, 현실적인 공간, 상황적인 면, 구체적이고 모형적인 부분,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게 되는 거죠, 12지지는. 그래서 이 12지지 자체가 이 땅바닥, 현실에서 나타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천간보다는 이게 천간적인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이름적인 부분, 보여지는 부분, 공적인 부분, 이런 걸 뜻하는데, 이 지지는 이 천간처럼 잘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고 보여지는 게 덜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감출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간에 떠있는 갑목의 물상이라도 이 지지의 이 12지지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그 형태와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지지에서 그 상태와 모습을 강하게 만들었다, 줄여졌다, 죽였다, 살렸다,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간목이라도 신을 만났을 때와 인을 만났을 때 다른 것처럼 성향, 성격, 모양, 세력 규모가 다르다. 즉 물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 간목이라는 이 물상을 제가 완전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지지에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르다를 참고를 하시면서 해석을 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병화라는 애가 이제 태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는 이게 화려가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밝음, 빛, 어둠이 없게 지금 만드는 존재가 이 태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은 이게 천간은 지금 해가 떠 있다는데 지지는 해가 떠 있지 않다잖아요. 자수는 지금 그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니까 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해가 떠 있지 않다인데 지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해가 떠 있지 않다. 춥다, 어둡다, 컴컴하다, 얼어붙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천간에는 태양이 떠 있다, 지금 보인다, 비치고 있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간의 상태와 지지의 상태가 좀 다르다. 지금 다르게 지금 섞여 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그 물상을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자수하면은 지금 어둡고 추운 공간, 겨울 또는 해가 지금 저물어 있는 공간, 해가 없는 공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음의 성질이 강한 거고 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화는 양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하여튼 이 병화를 좀 반기는 형태죠. 반갑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 그 밤에 떠 있는 해는 달이 되죠. 그리고 춥고 어두운 공간에서 해가 떠 있다는 그 여름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겨울에 떠 있는 해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과 현상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자수는 캄캄하고 어두운 공간이니까 그 달빛 아래 또는 그런 야밤중에 어떤 조명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오화에 있으면 이게 그 낮 활발하게 그 밝은 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병화가 자를 만나면은 어두운 공간에 무대를 두고 있는 그런 조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원래는 방송, 언론, 통신 어떤 유명인자로 가잖아요. 인기, 요즘에는 영상, 이런 미디어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병화가 우화를 만나면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게 자수를 만나면 밤에 그런 인기와 사람 조명 이런 걸 쓴다는 거는 이제 밤무대로 가는 거예요. 밤무대. 그래서 병화가 자수를 만나면 밤무대다. 달빛 아래서 또는 어떤 지하세계, 이 자수가 지금 어두운 공간이고 그 빛이 안 드는 공간인데 해가 떠 있는 거니까 지하세계에서 그 어둡고 침침하고 비밀이 많은 공간, 그런 곳에서 지금 관심, 사람들의 인기,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자수를 만나면 그런 느낌의 그 물상 형태가 나오는 거고, 병이 우화를 만나면 강한 그 여름에 떠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12시에 떠 있는 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화, 똑같은 병화더라도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밤에 떠 있는 달이니까 밤무대다, 밤 조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달의 불빛도, 밤의 불빛도 밝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유흥성 이런 형태로 가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 빛을 뜻하는 병화라도 12지지 글자에 따라서 이 빛에 해당하는 그 물상도 바뀐다, 환경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활용 방법이에요. 김일주는 이제 음중 음이 아니고요. 김일주는 기토가 이제 음간이고 미토가 음간이지, 이게 음간, 글자의 특징이 음간이지 이게 음이 아니고요. 이 묘목은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미토는 음적인 존재가 아니라
양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얘는 지금 미월은 7월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7월은 덥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얘는 미토는 지금 계절적으로 봐도 뜨거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0천간 물상들은 이 12운성에 따라서 이 12운성에 따라서 12운성 그러니까 즉 12지지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물상과 형태가 변질되고 변화된다.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12지지 그러니까 이 지지의 글자들의 물상 형태의 모습들은 형, 충, 합, 파, 해, 공망, 기타 신살 또는 원진, 음양론, 조우에 의해서 모습과 특징이 변질되고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간 같은 경우는 이 12운성 논리와 어떤 그 생극 현상으로 좀 변화가 되기는 하는데 탁색이 되는데 변색이 되는데 이 12지지는 너무나 이 변색이 되고 훼손되고 그 등급이 먹여지는 형태가 달라질 조건 여건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지의 그 중요도를 75%에서 80%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천간은 20%에서 25%까지 본다고 하고, 그래서 이 무쌍적인 모습까지도 이 형충해합, 형충파해합, 원진, 기문 등 공망 기타 신살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물상적인 모습도 변색되거나 훼손 등급이 다르게 먹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22행 22행을 합친 게 어떤 그 압축시킨 게 우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사주 공부를 이제 아주 대충 재미로 보실 분들은 이 우행을 자꾸 파시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좀 올바른 지식, 어떤 깊이 있는 해석, 다양한 해석, 요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22행 각 글자마다의 그 모습 형태를 자꾸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나누려고 하고 요거를 자꾸 다른 물상과 형태다, 다른 상황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주풀이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어떻게 다른지, 또 병화와 정화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그 물상론을 들어가기 전에 물상론을 활용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다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묘목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2, 3, 4, 5, 6, 7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온도를 보시면 온도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 기운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8월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발산이고 음은 수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절적인 거를 딱 두 분류로 나눈다면 여기는 음이 되고요, 여기는 양이에요, 지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합으로 이제 그 인호술은 계속 그 왕지 중심 화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음에 속하지만, 술토는 음에 속하지만 계속 이 글자의, 그러니까 간지의 그 목표, 방향, 꿈, 운동성이 이 삼합에 놓여 있다고 했잖아요. 삼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음에 있지만 술토는 양이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묘도 이게 봄이잖아요. 봄이면서 이게 봄은 이제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현상. 그래서 봄도 여름도 양에 속하기 때문에 해도 미도 묘도 얘가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방향성이 양이라는 얘기죠. 얘도 음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이 해수는 완전 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지만 얘의 속마음 까보면은 얘는
얘 해수를 까보면 간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수가 약간 이중이에요. 이중 인격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뱀도 약간 이중인게 얘가 완전 지금 양에 해당이 되지만 얘를 까보면은 경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름으로 되어 있지만 완전 속마음은 음으로 달리고 있는 애라서 얘도 이중 인격이고 이 해수도 이중 인격이죠. 이 글자 특징이. 그러니까 이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라니까요. 이 우행으로 공부를 해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그 글자의 속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글자의 속마음을 전혀 못 읽는 거죠. 이 4랑 5랑 똑같은 화다고 취급을 해버리면은 얘는 우화는 뼛속까지 화잖아요. 얘는 그 운동이 인호술의 정점이니까 얘는 뼛속까지 화인데 이 사화는 뼛속이 완전히 지금 음의 출발점, 얘가 내려오면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을 키우고 있는 애라니까 이 사화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신자진으로 가려고 하면서 완전 그 음의 대장이잖아요. 음의 대장. 그래서 음의 대장을 낳는 신금을 지금 사화는 만들고 있는 애라서 얘가 여름으로 화로 되어 있지만은 얘의 꿈은 그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각 글자의 운동성, 방향성이 즉 물상과 이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물상 개념을 하시면 돼요. 우행론은 이건 뭐 그런 정도죠. 약간 그 혈액형 정도로 사람의 성격 성향을 파악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셨네요. 오행은. 그래서 신강 신약, 오행론 이런 것, 이게 우행론이 신강 신약으로 가잖아요. 신강 신약이랑 그다음에 용신. 그러니까 이 용신이 얼마나 잘 안 맞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저번에 용신론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목용신 해봐야 목용신이 지금 목이 지금 사행으로 이루어졌는데 목이 다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용신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목이 다 용신이 될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죠. 사주에 따라 목이 다 용신이 되는 사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주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떤 목은 장점이 더 많고 어떤 목은 단점이 더 많고, 그래서 어떤 목은 배우자 운을 상승시켜 주지만 그 어떤 재물운은 하락시킨다,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지만 배우자 운은 하락시킨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글자도 뭔가를 죽이고 뭔가를 살리고 뭔가를 죽이고 뭔가를 살리고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글자의 운행, 운동성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행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이제 삭제를 자꾸 해야죠. 삭제. 오행은. 그리고 그 22행을 자꾸 공부하시는 걸로. 이게 행이 별거 없어요. 이게 운동성이다, 방향성이다. 행자가 단일 행자예요. 그래서 다닌다, 그러니까 그 붙어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 물체가 아니다. 계속 움직이는 에너지, 기운이다. 즉 시간이다. 그래서 22행은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미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22행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2행은 어떤 굳어있고 멈춰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예요.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방향이 있다죠. 방향. 그래서 이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인가 아니라 어떤 인자와 자꾸 이게 그 뭔가 이 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뭔가 계속 썸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 지지는 계속 이렇게 인호술이라는 썸을 만들려고 한다. 묘목은 해묘미라는 썸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진토는 이 신자진이라는 그 수국의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운동 방향이라는 얘기죠. 자연적인 운동 방향이, 자연 현상이 결국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운동성,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12지지와 10천간은 그런 운동성과 방향성을 뜻한다. 그게 이제
운동성과 방향성이 그 글자 체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12개가 된 거죠. 근데 이 운동성과 방향성을 좀 압축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우행으로 압축이 되고, 오행. 여기서 더 압축시키면 이제 음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을 쪼개면 우행이 되는 거고, 나누면은 오행이 되는 거고, 오행을 또 쪼개면은 그 22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2행을 쪼개면 그건 저도 몰라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2행 다음에 없잖아요.